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포 2세 물리교사 강신규 씨. 9년 전부터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태권도를 사랑하는 독일인 30여 명이 모인 태권도 알리기 행사. 서로 멀찍이 떨어져 2m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풍경입니다. 강신규 씨의 태권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Wir haben hier genug Abstand, 2,5 Meter Abstand, also alle behördlichen Vorgaben eingehalten.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거리 두기를 위해 바닥에는 십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2명의 학생이 나와 수업을 듣지만 겨루기는 할 수 없습니다. 거리 두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것이 힘들 법도 하지만 태권도 수업을 거르지 않고 참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Kampfsport allgemein interessiert mich halt wahnsinnig und ich finde das halt auch sehr gut für den Körper. Irgendwie ist es doch immer noch mal ein sehr guter Wochenstart. Der gibt halt gleich Energie, man ist den ganzen Tag gut gelaunt und das ist einfach ein super Wochenstart. 도장 운영 이듬해부터 진행하던 동포 노인을 위한 무료 강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Der Grund dafür, dass wir hier den Trainingsbetrieb aufrechterhalten, ist, ich denke, es ist sehr wichtig, dass auch eine gewisse Normalität weiter existiert. Viele sind zu Hause, aber sie können trotzdem trainieren. Und das ist ja sehr wichtig, dass sie sich weiterhin bewegen, weil sonst möglicherweise die Spätfolgen von dem Virus, auch wenn der Virus weg ist, mit psychischer Art, physischer Art, vielleicht nachhaltiger ist.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적당한 운동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60세 이상의 학생은 감염에 취약한 만큼 철저히 방역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오프라인 수업은 단 한 명만 받고 있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각자의 집이 일일 도장이 됐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태권도 동작을 선보입니다. 어르신 조금 카메라를 조금 내려주세요. 안 보여요.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태권도를 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고 더 좋아지면은 모두가 이제 태권도장에 와서 지금 연습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Taekwondo ist in erster Linie für Gesundheit. Gesundheit ist heute sehr vielschichtig, nicht nur die körperliche Gesundheit. 긴 팬데믹 상황에 모두 지쳐가지만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몸과 마음을 수련하며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바람이 전해집니다. 코로나19로 인적이 끊긴 도심. 사람이 있던 거리에는 화려한 조명만이 장식돼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얼마 전 특별한 서점이 생겼습니다. 유학생 박정신 씨가 책방에 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누군가 반갑게 문을 열고 맞이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일반 가정집 같은데 이곳이 정말 서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책가게 가족입니다. 흔히 서점하면 책이 잔뜩 쌓인 풍경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곳은 서재인지 책방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아담합니다. 작은 규모만큼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 쌓인 모든 책이 네덜란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어 책들입니다.
한국어 책을 읽는 기회가 너무 적었고 비용적으로 한국 책을 받아보는 게 부담스러웠고요.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책가게가 생기면서 가까운 데서 한국 책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해외 생활만 벌써 16년째인 김혜민 씨. 지난해 9월 이른바 아주 작은 책가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점 운영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집 한편에 마련된 아주 작은 책가게는 오로지 한국어 책만 취급합니다. 가지고 있던 아쉬움이 책에 대한 아쉬움이 컸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리움이 있지만 그거는 그래도 식료품점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한국어로 된 책은 현지에서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마음이 고플 때마다 보고 싶은 게 한국 책이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아주 작은 책가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기부와 공유로 운영됩니다. 기부된 책은 씨앗책이란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소개되는데요. 기부자 역시 북 큐레이터로서 자신이 이 책을 기부한 이유까지 함께 나눕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판매를 하는 책가게를 해볼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한국 책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파는 것도 그렇고 대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자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판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아예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믿고 우리 모두의 책이라고 하고 그거를 대여가 아니라 공유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회원 가입비도 없고 보통 책을 빌릴 때 있는 보증금 같은 것도 없고 혜민 씨가 직접 구매한 책과 한국에서 기부된 책까지 모두 1000권이 넘습니다. 판매가 아닌 나누는 책이라는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 덕분입니다. 공유 책가게로서의 역할은 그냥 다리예요. 한국에 계신 후원자분들이 아무 책이나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책장에 있는 책 중에서 요런 책들을 골라서 네덜란드로 보내주신 책을 저희가 받아서 여기 네덜란드나 유럽에 계신 독자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는 이 중간 과정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수익 없이 투입 자원이 더 많은 구조. 앞으로도 이곳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을 거란 걸 혜민 씨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민 씨는 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꾸준히 책방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널리 이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공유 이용료 외에는 일단 책정해 놓은 가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책을 많이 읽으면서 해외에서도 한국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의 한 쇼핑몰. 중동까지 분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 제품들이 당당히 한 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피는 두 사람은 2년 전 한류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한 이정진 씨와 핑키 씨.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구매력으로 이어질 것을 예견해 비디오 커머스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요즘 중동 지역에서는 한류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업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후, 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의 인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관 상품을 찾는 현지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현지 시장에서 이런 한류 콘텐츠의 성장과 더불어서 한류 제품의 인기도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앱은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등 한국의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하며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데요. 한국 문화에 빠진 중동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번에 결제 금액이 좀 큰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좀 자주 오는 그 단골 고객 이런 분들은 막 정말 3일에 한 번씩 매주 막 뭐 새로 업데이트되는 것만 있으면 거의 진짜 다 결제를 하는데요. 무조건 사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1인당 저기 지출액이 한 3, 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누적이 된 걸 보면은 사실은 두바이에 연고가 없는 정진 씨가 중동에서 한류 콘텐츠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영화 산업에 종사했던 정진 씨는 3년 전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받아 이라크를 찾게 되었다는데요. 당시 한국인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도시에서 K-드라마로 시작된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놀라울 정도였다고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왜냐면 이쪽에 그런 그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를 너무 눈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콘텐츠 관련된 것들을 하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형태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되게 강력한 어떤 느낌? 시그널을 받았었고, 하지만 현지에서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움이 절실했고 그때 알게 된 것이 지금 함께 일하며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핑키 씨입니다. 핑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팀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핑키 씨는 한국 보이그룹의 중동 지역 최대 팬클럽 운영진으로 활동할 만큼 이름난 한국 문화 팬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진로 결정일 수 있지만 가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I tried to finish my study as with a good GPA, and so on, just to satisfy my family. Even though if I graduated from a pharmacy college, I didn't see myself working as a pharmacist. So she wanted someone who can also know how do the girls think here and what is the things that we are expecting or we would like to have. So she offered the job for me, and I took it. 약사라는 안정적이고 수입이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긴 대화 끝에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아직은 이룬 것보다 이뤄야 할 것이 더 많은 3년차 스타트업.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지칠 때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인지 정진 씨와 핑키 씨가 함께하는 대화에는 웃음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꿈은 콘텐츠 플랫폼과 커머스 플랫폼을 결합한 다음 세대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 중동의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좋은 서비스로 중동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 대륙을 또 넘어서는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서울민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이트앤월드